지금 한국 정권이 미국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을 총선 뒤로 미루자고 어떻게 문대가지고 뒤로 넘겨놓고 이제 총선에 이긴 뒤부터는 너 마음대로 하라. 그냥 철수하려면 하든지 그냥 배째라고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당황했고 이러다가 저것들이 중국이나 북한 편으로 확 붙지 않을까. 그래서 저걸 좀 달래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있는 대로 트럼프한테 불을 지르면 아마 저 사람 트럼프는 이 자기 대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그냥 한국에서 주한미군 빼라고 또 어떤 행동을 저지를지 몰라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감당이 불가하니까 이거 좀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하고 큰 지금 미국의 한국의 지금 이 미군에 관련되는 부분을 다루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립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비슷한 이야기의 하나로 독일에 있는 미군을 9,500명을 철수한다고 트럼프가 하니까 공화당 의원 22명이 반기를 들어서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트럼프에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데 러시아가 미군이 철수하면 독일에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러시아가 서쪽 유럽으로 가는 부분에 딱 이 일종의 방어선 역할을 하는 나라잖아요. 자, 그래서 갑작스러운 주동 미군의 감축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하고 맞서기 싫어서 국방부도 모르겠다, 백악관도 모르겠다, 국무부도 모르겠다. 누가 결정했냐? 트럼프가 메르켈하고 사이에 앙금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가 한국에 문재인한테 대해 앙금이 있다고 이 주한미군을 빼버리는 이런 놀라운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이런 부분을 알고 계속 도발을 하고 있지요. 어제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통신선 차단이 이 한국의 대북 지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배수의 진이다는데 제가 미국 사람들을 볼 때요, 가끔 가다가 한국 사람들은 마치 미국이 뭐 전지전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수준이 좀 발바닥이다 느낄 때도 많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입장에서 만약에 살아있다면 김정은이가 지금 무슨 경협 지원을 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참에 조금만 더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에서 미군을 빼낼 수 있는 지금 아주 절호의 찬스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지금 이 미국 국무부의 성명을 보면 북한의 종교 탄압이 여전하다. 정상국가처럼 종교 자유 허용해라고 이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참 한간 소리 하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좀 들어요.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대북 정보 유입을 주요 인권 문제로 다루어서 다방면에 지원하겠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보장을 인권 문제로 인식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미국의 이 북한 인권법 제정인 그걸 트럼프가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 만나고 사인한 게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지금 탈북자들이 전단을 북한으로 날린다고 이 사람들을 지금 고발을 했다고 지금 하잖아요. 통일부가 지금 고발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단 살포 지금 금지 특별법까지 만든다는 겁니다. 자, 통일부가 고발을 한 내용을 보면요. 어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단체 중 여기와 컨셈이라는 단체 두 군데를 검찰에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한다고 지금 방침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자 박상학 씨와 박정호 씨가 대표로 있는 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이죠.
자, 그런데 통일부는 이 두 단체가 대북 전단을 페트병을 또 그 안에 쌀 넣고 뭘 넣어가지고 이거 계속 북한으로 보내서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승인 규정을 위반했다. 남북 정상 간의 이 4월 판문점선언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합의를 전면으로 위반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다. 이렇게 고발했다. 아니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하고 만난 게 국회 비준도 안 되었고 그게 무슨 국민 앞에 강요할 그 합의 내용을 강요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지금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고발 조치를 하고 단체 설립 취소를 하고 그러면서 정부가 대북전단의 단체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김여정이가 처음에 떠들어댄 당일에는 처벌이 어렵다 해놓고 이제 고발까지 나서서 그리고 지금 전단 살포할 때는 징역형이나 벌금까지 지금 처벌을 하겠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곧 내놓겠다. 이제 북한 눈치 보는 게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는 2018년 7월에 이 북한 인권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대북에 정보를 유입시키는 그런 것을 적극 지원한다라고 하는 지금 이 법안까지도 트럼프가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북한 인권법을 22년까지 이제 2017년에 만료가 됐는데 5년 연장하는 걸로요. 그래서 그 내용의 구체적인 조항을 보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전자 매체를 통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고 휴대용 저장 장치, USB,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등을 북한에 보낸다고 구체적으로 맹시했고 과거에는 처음에 북한 인권법을 만들 때는 라디오를 통해서 말한다 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 이렇게 그 장치다, 도구 등을 보낸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보낼 내용도 미국과 한국 등의 대중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문화 부분까지도 보낸다. 그리고 이런 걸 하는 비정부기구, NGO, 즉 북한 자유운동연합이나 컨센 같은 단체들에 대해서 대북 활동 지원금도 확대하라고 미국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북한 인권법 내용에 분명히 표방을 했고 그리고 이런 북한에다가 정보를 보내는 부분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중요한 어떤 과제다라고 설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 즉 북한으로 정보를 유입시키고 또 북한 내부의 정보를 빼오고 그리고 북한 내에 정보를 유통하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단체나 사람들에게 고정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폼페이오도 지난달에 언론 인터뷰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 차단하는 그런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의 나쁜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국무부와 관계가 있는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NED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북한의 정보를 유입시키는 단체 관련 기관을 후원하고 있는데 지금 3년 동안에 이 단체가 북한 인권 단체들한테 1,100만 달러를 후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30억 이상을 후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차례 550만 달러가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북한의 외부 세계 정보를 유입시키는데 지원도 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 정부는 이런 거를 갖다가 정부가 장려를 하고 돈까지 지원해 주는데 한국은 지금 이런 일을 직접 일선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북한으로 정보를 어떻게 유입시키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따르면 거기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실행하는 사람은 한국의 박상학 씨 같은 뭐 큰생 같은 그런 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바로 그 일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그 사람들의 활동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들을 지금 여당 윤건영은 뭐라는가 하면 그 나라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로 웃기는 거죠. 남북 정상 간에 있었던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따른 북한 측의 누적된 불만이 지금 터져서 김여정이가 저런다. 역지사지에 보면 입장이 쉽게 드러난다. 우리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 상대 국가가 모욕하는 전단 살포를 만약에 한다면 아니 문재인에 대해서 삶은 세대가리니 뭐니 해가지고 예? 북한이 온갖 욕을 지금까지 수없이 했는데 이미 했잖아요. 야는 청와대 상황실장을 했다면서 그것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상대 국가가 모욕하는 전단 살포를 한다. 북한은 전단 살포가 아니라 대놓고 육성으로 해버렸죠. 그런데 그 나라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짓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자, 가스라이팅 여성에 대해서 뭐 보통 성추행 등에 대해 이렇게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대방의 심리를 이렇게 조정해서 저항력을 상실케 만드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는데 지금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이 지금 이 쌀 보내는 걸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정부가 그냥 쌀도 아니고 수십만 톤씩 북한에 보내겠다고 지금 시도하고 있으면서 페트병에 쌀러가 보내는 거를 갖다가 시비를 건다라는 게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환경 파괴 운운하는데 지금 북한의 환경이 얼마나 파괴되어서 남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환경 파괴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으면서 지금 페트병 보내는 걸 가지고 페트병이 환경 파괴한다. 이런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지금 홍콩에 지금 민주화 운동가 황지봉이, 우리 황씨입니다. 조슈아 웡이라고 이름을 쓰죠. 자, 이 사람이 한국 언론이 흰척 페트처럼 홍콩 상황을 알려달라. 자, 한국이 그동안에 홍콩이 시위할 때 5.18 등에 관련되어서 홍콩 시위에 영향력을 미쳤다. 엄청 한국의 좌파나 여권 사람들이 떠들어대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운동권 가해가 홍콩 시위에서 불려졌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너들이 자랑하는 한국의 5.18을 알린 사람이 누구예요? 독일 기자. 그 뭡니까?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에 나오는 독일의 기자가 그 흰척 페트인데 광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송강호 차를 택시를 타고 광주로 가자 해서 광주 시내의 상황을 보고 보도를 하고 또 비디오로 찍어서 돌렸고 그게 지금 오늘날 광주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일든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 언론이 너네들이 우리 홍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좀 알려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한국은 23번이나 대규모 촛불 집회를 해서 대통령을 쫓아냈다. 우리도 이 23번의 집회를 하고 견뎌야 된다고 3개월을 버텨서 지금 시진핑이 이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을 철회하도록 만들었다. 자, 홍콩 시민들은 한국 영화 1987이나 택시 운전사 이런 걸 보고 독재에 맞선 한국 시민의 노력을 보고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도 시위에 나섰다. 자,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도 민주화가 되겠지만은 지금 5.18 상황을 이렇게 목숨 걸고 알린 독일 기자 한츠 페트처럼 한국 언론들도 당신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민주화를 자랑하면
이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에도 알리고 한국 정부에도 알려서 홍콩 민주주의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네들만 그러면 끝이냐. 자랑은 왜 했냐.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이 청년의 말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홍콩이 지금 고립되어서 전 세계에 도와달라고 연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은 홍콩을 갖다가 못 본 척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입니다. 홍콩 사람들이 한국 시위를 보고 지금까지 싸우고 버텨왔는데 한국은 왜 우리를 못 본 척 하냐. 자,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북한에 대한 지금 정보 유입은 그것은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야 북한이 민주화된다고 하는 민주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나 탈북민들이 해야 될 의무예요. 자, 이런 부분을 못하도록 단체 인가를 취소하고 고발하는 정권은 민주주의에 기본이 없는 자들이에요. 민주주의가 광주에만 적용이 되고요. 북한의 지금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18 때 공수부대가 더 나쁩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나쁩니까? 김정은이가 훨씬 나쁘죠. 그렇다면 그 김정은이한테 민주주의는 이런 거라고 알리고 그 정권을 비판하는 걸 보내는 사람을 탄압하면요. 5.18 때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을 탄압한 거하고 뭘 다릅니까? 그 다음에 홍콩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홍콩 사람들에 대해서 너네 우리한테 한 수 배웠나 어쩌나 하고 애대했으면, 특히 좌파들요. 홍콩 시위하는 사람들의 그 시위의 본질과 그 사람들의 미래 또 그 사람들의 희생을요 널리 알리고 막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사원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라면 한국에 홍콩 편에 서야지 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자빠졌냐고 실망했다고 이야기하고, 한국에 87년 어제 60이지만은 60 항쟁에서 배워서 우리가 끝까지 싸우는데 왜 너네들은 우리를 외면하냐, 이 이야기를 하고 창피한 일이죠. 할 말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국의 공산당은 좋은 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을 외면하고 있는, 그래서 중국 공산당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 눈치를 보고 있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요, 공산화 운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